해서 눈 주변의 근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목이 엑스트라 오큘라 모술로 써 있어요. 약간 이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눈 주변의 근육이라고 해서 올비큘라리스 올큘라이랑 코르게이터 슈퍼실리아이 머슬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 한 가지 더 있는 머슬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슬의 이름은 레베이터 펠페브레 수페리오리스 오리스이고요. 자, 여기서 펠페브레라고 하는 거는 안검, 눈꺼풀이라는 뜻이고 수페리오리스니까 윗 안검, 상안검이 되는 거죠. 안검이라고 해서 안검 하수라고 하는 병명이 있는데 윗 눈꺼풀이 처져가지고 졸린 어피어런스를 보이는 졸리는 외양을 보이는 그러한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한 질환에 대해서 약간 치료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안검을 당겨주는 근육이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위에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9번에 해당되는 이 부분 쭉 이렇게 나오는 이 머슬이 레베이터 펠페브레 수피리오리스 머슬입니다. 이 머슬이 수축을 하게 되면 10번에 해당되는 것이 수페리어 탈수스 혹은 타잘 플레이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윗눈꺼풀을 당기게 돼서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작용을 보시면 윗눈꺼풀 어퍼 아이리드 상안검을 위쪽으로 들어 올린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머슬의 작용입니다. 설명을 대충 읽어보면 납작하고 얇으며 안구 근육에 속하지만 안구의 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왜? 네, 이거는 안검을 당기는 근육이지 안구에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림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머슬의 오리진은 어딘가? 오리진을 보시면 읽어보시면 시각신경관 앞틱 캐널 위와 앞의 나비뼈 작은 날개 레서 윙. 자, 어디서 들어봤었던 것 같은 기억이 조금 나실 것 같은데요. 네, 스컬을 배울 때 제일 앞에서 나오는 오빗에서 나왔던 부분이 될 텐데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사실 이번 파트에는 복습과 예습이 같이 들어있는 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빗의 그림을 한번 잠깐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빗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요. 네, 이 오빗은 오른쪽 눈입니다. 오른쪽 눈인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네이절 본을 옆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맥실라와 프론탈 본의 수처가 보이겠죠. 네, 대충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죠.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이 그림에서 대충 어떤 뼈가 어떤 뼈인지 한번 대충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뼈 이건 프론탈 본이고 여기도 프론탈 본이죠. 그리고 그 안쪽에서 보시면 여기 라크리말 본이 약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에스모이드 본에 오비탈 플레이트가 보이죠. 그리고 작은 삼각형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게 팔라타인 본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맥실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제가 표시한 X 표시되어 있는 두 개는 다 스페노이드 본입니다. 스페노이드 본. 이 스페노이드 본에서 이쪽 위에 있는 것이 레서윙이죠. 레서윙. 스페노이드 본은 나비뼈로서 레서윙과 그레이터 윙 혹은 그레이트 윙이 있습니다. 그레이터 윙 아래쪽에 있는 거. 그래서 레서 윙과 그레이터 윙 사이에 있는 이 피셔를 수피리어 올비탈 피셔라고 부르고 지나다니는 구조물을 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맥실라와 스페노이드 분의 그레이터 윙 사이에 있는 틈새를 인피리어 올비탈 피셔라고 합니다. 피셔라고. 자, 그리고 레서 윙에는 큰 구멍이 크다기 꽤 큰 구멍이 하나 있죠. 이 구멍을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오리진 근처에 있는 앞틱 캐날의 출구라고 할까 입구라고 할까 하는 시각신경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신경관으로는 뭐가 지나다니죠? 앞틱 너브. 앞틱 너브는 크레니얼 너브 중에 두 번째 너브이죠. 그죠? 두 번째 너브. 네.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혈관 신경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신경은 사실 2학기 때 배우기 때문에 적어도 뇌신경 1번부터 12번까지의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이해에 편합니다. 아마 앞쪽에서 다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중간에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서 가서 옵틱 캐널 근처이고, 그래서 레베이터 팔페브레 수피리오리스 머슬의 오리진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근처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옵틱 캐널 근처 레서 윙에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붙어 있다. 자, 오리진은 그렇고 인설션은 어딘가요? 인설션의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위 눈꺼풀판, 수피리어 타잘 플레이트 와 위 눈꺼풀의 피부, 어퍼 아일리드의 피부에 들어간다. 자, 이 특징을 보면은 오리진은 뼈이고 인설션은 피부이니까 이 특징은 사실상 페이셜 머슬의 특징입니다. 그죠? 페이셜 머슬의 특징인데, 그 다음 신경을 보시면 신경에 지배받는 신경이 뭔가요? 아큐로 모터 너브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큘로 모터 너브. 자, 이거는 이미 뭐 예습이 좀 되신 분은 아시겠지만 CN 3번이에요. 즉 세 번째 크레니얼 러브입니다. 그러면 이건 페이셜 머슬의 특징하고 조금 다르죠. 왜? 왜냐하면 페이셜 머슬은 페이셜 너브의 지배를 받는 그런 머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슬은 실제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페이셜 머슬이 아닌 겁니다. 다만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이고, 굳이 따지자면 엑스트라 아큘라 머슬, 그 아이볼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책에 나와 있는 설명처럼 아이볼 주변에 있는 근육이 총 7개가 있는데, 그 7개 중에서 이 근육은 윗눈꺼풀을 들어 올리는데, 눈을 뜨는데 사용하는 것이지 아이볼을 움직이는 근육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대충 하시고요. 엑스트라아큘라 머슬이 뭐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라아큘라 머슬은 이렇게 눈꺼풀을 움직이는 레베이터 펠페브레 수피리오리스 머슬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눈을 움직이는 머슬이 있는데, 눈을 움직이는 머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렉터스 그룹이 있습니다. 렉터스 머슬이 있고, 그 다음에 오블리크 머슬이 있습니다. 오블리크 머슬이 있는데, 렉터스 머슬은 4개이고요. 오블리크 머슬은 2개입니다. 렉터스 머슬을 구분하는 것은 쉽습니다. 수페리어, 네, 그 다음에 인피리어, 네, 미디얼, 레터럴,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총 4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블리크는 수피리어와 인피리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표시가 잘 되도록 연두색으로 해보면 6번에 해당하는 그림이 있는데, 6번을 잘 따라가 보면 뒤에서 쭉 나와 가지고 7번처럼 뭔가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서 돌아서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가서 눈 위로 들어갑니다. 아래쪽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래쪽 그림은 요거에 해당됩니다. 요거에 해당되고, 여기에서 이 부분에 근육이 한번 꺾이는 부분에 있는 이 조그만한 인대 부분을 트로클리어라고 부르죠. 트로클리어. 도르래란 뜻이죠. 도르래란 뜻이고, 이 근육이 이렇게 삐딱하게 붙는 겁니다. 이것을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이라고 부릅니다. 6번은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인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은 8번입니다. 8번은 이런 도르래가 없습니다. 아래쪽에서부터 바로 올라와서 이렇게 그 눈의 아래쪽 뒤쪽 부분에 이렇게 붙는 머슬이 있는데, 이것을 인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이라고 하죠. 이 머슬의 오리진은 맥실라입니다. 맥실라. 아까 안와의 아래쪽에서 봤듯이 여기에 있는 이 머슬이니까 요렇게 붙는 거랑 지금 위에서 붙을 때는 요렇게 붙겠죠. 그죠? 요렇게 붙는 게 수피리어 오블리크, 이게 인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이 돼서 눈알을 굴리는 역할을 한다고 대충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렉터스 머슬은 더 쉽습니다. 렉터스 머슬은 아래쪽 그림을 보시는 게 더 쉬운데요. 아래쪽 그림에서 보셨을 때 네, 이게 당연히 미디얼 렉터스겠죠. 그리고 이게 수피리어 렉터스, 이게 인피리어 렉터스, 그리고 이게 레터럴 렉터스. 한번 써볼까요? 미디얼, 수피리어, 인피리어, 그 다음에
레터럴 렉터스 머슬에서 총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수피리어 렉터스가 2번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인피리어 렉터스가 3번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얼 렉터스가 4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5번에 해당되는, 5번이 컷되어 있는데 5번에 해당되는 것이 레터럴 렉터스이고, 12번에 해당되는 것은 앞틱 너브로서 아이볼로 들어가는 시신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렉터스 머슬 네 가지가 네 가지가 오리진 하는 곳 자체를 부르는 것이 1번인데, 이 1번을 이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 이것을 특별히 애뉴루스 오브 진이라고 부릅니다. 진이라고. 네, 때때로 이 애뉴러스 오브 진은 다른 말로는 애뉴러 텐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애뉴러 텐던이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이 네 가지 렉터스 머슬은 동일한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아래쪽 그림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앞틱 너브가 되는 것이죠. 자, 총 이렇게 해서 7개가 있는데, 아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시험에서 나오는 것이랄까, 그 2학기 때 배우는 신경과 연관해서 해야 되는 이 7개의 머슬들이 지배를 받는 신경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베이터 펠페브레 수피리오리스 머슬은 뭐라고요? CN 3번이어서 CN3 3번이어서 아큘로 모터 너브라고 그랬죠. 아큘로 모터 너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번부터 6번까지에 있는 신경을 잠깐 시신경이 아니라 그 뇌신경을 한번 보면, CN2번은 앞틱 너브죠. 앞틱 너브는 시신경이니까 스페셜 센서리 너브입니다. 시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CN3번은 아큘러 모터 너브인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동안신경, 동자가 뭡니까? 움직일 동자니까 눈은 알을 움직이는 그런 신경이죠. 그럼 눈알을 움직이는 것들은 이거 하나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CN4번, CN4에 해당되는 것이 트로클리어 너브가 있는데, 어디서 이 트로클리어를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이 중간에 꺾어지는 부위에 트로클리어라고 하는 장치가 있다고 했었죠. 따라서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에 해당되는 이 근육은 CN4, 즉 트로클리어 너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 CN5가 뭐죠? CN5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트라이제미널 너브죠. 트라이제미널 너브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세 개의 큰 3차 신경이라고 하는 거. 이때 차자는 쌍둥이 차자입니다. 쌍둥이 차자이기 때문에 세 개의 굵은 가지의 신경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프달믹 너브입니다. 이 오프달믹 너브는 눈 주변의 감각, 일반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이고, 눈알을 움직인다거나 하는 운동신경이 아닙니다. 운동신경이 아니고 그 시각을 보는 그런 특수신경도 아니고, 눈 주변에 있는 일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5번은 사실은 눈의 움직임이랑 관계가 없고요. 다시 6번이 되는데, CN6에 해당되는 너브는 앱듀슨스입니다. 앱듀슨스 너브는 한국말로 사실은 한자인데 외전신경이라고 부르죠. 외전신경. 눈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았을 때, 아래쪽의 그림, 패트릭 제이 린치가 그린 이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보았을 때, 눈동자를 바깥쪽으로 굴리려면 어떤 머슬이 수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레터럴 렉터스 머슬이 수축을 하면 짧아지면서 뒤쪽에 있는 애뉴러스 진 쪽으로 가까워지니까 눈알이 바깥쪽으로, 눈동자가 바깥쪽으로 돌아갈 것 같죠. 그죠? 따라서 레터럴 렉터스 머슬, 여기 있는 이게 CN6, 즉 앱듀슨스 너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려서 CN2부터 CN6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나머지에 해당되는 머슬들은 오큘로모터 너브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오큘로모터 너브. 그래서 다시 써보면 렉터스 머슬 중에서 수피리어, 인피리어, 미디얼 요 세 개랑 그 다음에 인피리어 오블리크 머슬 그리고 레베이터 팔페브레 수피리 오리스까지 총 5개의 머슬들은 여기 있는 CN3 오큘로모터 너브의 지배를 받고요. 레터럴 렉터스 머슬은 앱듀센스 너브 그리고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은 트로클리어 너브 CN4번 4번의 지배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익스트라 오큘러 머슬 게 있어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책 3-11페이지 3-11 그림 3-11을 보시게 되면 수피리어 타잘 머슬이라고 하는 이때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머슬이 나옵니다. 이것은 레베이터 팔페브레 수피리오리스 머슬과 관계가 없고요. 일종의 스무스 머슬입니다. 따라서 스켈레탈 머슬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쓸섬 노즈 코 주위 근육으로 들어갑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나잘리스입니다. 나잘리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프로세러스이고요. 아래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디프레서, septinazi 머슬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눈살근 프로세러스 머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눈살근은 작고 주체 모양이다.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피라미드 모양이죠. 피라미드 모양이고 이 위에는 뭐가 있어요? 오시피토 프론탈리스 머슬이 있죠. 그죠? 그리고 눈살근은 콧뿌리 루트 오브 노즈 바로 위에 있고 뒤통수 이마근의 이마 힘줄로 연결이 된다. 콧뼈를 덮는 등코 널 힘줄 도잘 네이절 에이포 뉴로시스 도잘 네이절 에이포 뉴로시스는 요 근방에 있는 거 혹은 네잘리스 머슬에서도 나오는데 요 근방에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리진해서 인설션이 올라가서 뒤통수 이마근 이마 힘줄과 섞인다라고 되어 있죠. 네, 작용을 하면 눈살근은 콧등의 콧등 돌즘 오브 노즈를 주름짓게 한다. 이 부분에서 가로주름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코루게이터 슈퍼실리아인 페이셜 아터리의 가쪽 코가지 레터럴 네이절 브랜치와 눈 구석 동맥 앵귤러 아터리가 분포하고요. 신경은 페이셜 너브의 버컬 브랜치가 분포합니다. 자, 그 다음 네잘리스 머슬. 네잘리스 머슬은 파트가 2개입니다. 2개여서 먼저 트랜스버스 파트. 자, 한번 써보면 1번 트랜스버스 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라 파트. 저기서 알라라고 하는 것은 날개라는 뜻인데요. 코에서는 콧방울을 얘기하게 됩니다. 방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저 트랜스버스 파트하고 알라 파트의 서로의 기능이 정반대라는 것이 이 머슬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트랜스버스 파트는 지금 배에 있는 도잘 레이잘 에이포 뉴로시스 지금 연두색 별이 쳐져 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모습은 트랜스버스 파트를 주로 그린 건데요. 트랜스버스 파트는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서로 수축을 하게 되면 콧구멍을 좁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다른 이름은 컴프레서, 수축한다는 뜻이죠. 컴프레서 나리스는 콧구멍이라는 뜻이죠. 컴프레스 나리스 머슬이 되겠습니다. 한편 알라 파트는 이 그림에서는 조금 잘 나오지 않는데 시작이 레터럴 인사이저부터 시작해서 콧방울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콧방울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수축을 하게 되면 작은 네모꼴인데요. 콧구멍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알라 파트의 다른 이름을 한다면 딜레이터 네리스 머슬인데 굳이 여기에 딜레이터 네리스 포스테리어 머슬이라고 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용은 코근의 방울 부분은 콧구멍, 외비공, 너스트릴이라고 그러는데요. 나스트릴 혹은 나리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넓게 하고 가로 부분 트랜스버스 파트는 반대로 콧구멍을 좁히는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동맥은 역시 페이셜 아트리의 superior labial artery 그리고 가쪽 코가지 external nasal branch 외측 비지가 분포한다. external nasal branch는 앞쪽에 나와 있는 lateral nasal branch랑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대충 위치로 구분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것을 마지막에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은 페이셜 너브의 버컬 브랜치가 분포합니다. 자, 마지막 코중경 내림근 디프레서 septinagimus의 경우에는 읽어보면 위턱뼈의 앞니오목 인사이시브 포사 절치와에서 일어나서 위쪽으로 가서 코 중경 네이절 septum의 유동성 부분 모바일 파트에 닿는다. 이 부분 좀 넓게 그려져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좁게 그림을 그렸다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코의 가운데 쪽에 있는 septum이 있죠. septum 코 두 개 사이를 가르는 코 중격이 있는데 코 중격 부분에 닿습니다. 작용은 코 중격 내린 거는 콧방울 알라 오브 노즈를 아래로 내려서 역시 콧구멍을 좁히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맥은 페이셜 아터리의 코 중격까지가 분포하고요. 신경은 얼굴 신경의 버컬 브랜치가 마우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슬 쏜 마우스는 총 9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 따라서 코어의 근육으로 분류되고 있는 레베이터, 레비, 수피리어스, 알라키나지 머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책에 따라서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그레이 어나토미에 나오는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소보타의 책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소보타 선생님은 로버트 하인리히 요하네스 소보타라고 해서 독일 분이시고 1945년에 돌아가셨죠. 그죠? 그 그림을 저희가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저희가 쓰는 용어랑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텐데요. 그냥 저희 책에 있는 걸로 따라서 쓰시면 되고 최근에는 저희 책에 있는 용어로 거의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윗입술 코방울 올림근이라고 하는 레베이터 레비 수피리오리스 알라키나지입니다. 이 머슬은 얼굴의 코 입술고랑 네조 레비알 그루브 부위에 위치를 하고 위턱뼈의 이마돌기 프론탈 프로세스에서 일어나서 위턱뼈는 뭐예요? 상악골이죠. 상악골 맥실라의 프론탈 프로세스라고 하니까 대충의 위치를 저희가 잡아 본다고 하면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지금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정도가 오리진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부터 두 갈래로 나눠져서 일부는 콧방울 알라 오브 노즈에 여기 들어가죠. 그죠? 알라 오브 노즈에 들어가고 다른 일부는 윗입술 상순의 바깥 부위 피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작용은 윗입술 코방울 올림의 안쪽 부위는 콧구멍을 확장한다. 콧구멍을 확장하고 바깥 부위는 윗입술을 들어 올리고 뒤집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맥은 페이셜 아터리의 수피리 레이벨 아터리 그리고 신경은 얼굴 신경의 버컬 브랜치입니다. 두 번째 윗입술 올림근은 거기에서부터 약간 레터럴로 나가서 있는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하는 이 근육이 되겠는데요. 이 근육은 눈확 아래 구멍 인프라오비탈 포레이먼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비트 아래쪽에 만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신경 근처 부위를 실제로 촉지할 수가 있는 곳인데요. 인프라오비탈 포레이먼 바로 위에서 일어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상순 윗입술의 바깥 절반의 피부에 분포한다. 지금 요 연두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요 머슬이 되겠습니다. 작용은 당연히 윗입술을 올리는 게 되겠죠. 그죠? 윗입술을 위쪽으로 올리고 뒤집으며 알라키나지 머슬이나 자이고마티쿠스 마이너 머슬과 함께 얼굴에 네조 레비알 그루브 비순구를 형성. 네조 레비알 그루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팔자주름을 얘기합니다. 팔자주름. 그래서 보통 이게 너무 깊게 파지게 되면 노화라든가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준다든지 뭐 빈티가 난다든지 이런 식의 임프레션을 줄 수 있어서 보통 필러를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가끔 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네, 이 근육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이 지금 방금 나와 있는 설명에서 읽어 보실 때 알라퀴나지 머슬이랑 자이고마티쿠스 마이너 머슬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이 될 텐데 이 세 개의 근육을 예전에는 합쳐서 쿼드라투스 레비 수피리어리스 머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예, 소보타의 그림이 좀 더 자세하게 그 글자를 읽기 쉬워서 보면은 쿼드라투스 레비 수피리어리스 머슬의 앵귤라 헤드라고 하는 것이 알라퀴나지이고요. 인프라 오비탈 헤드, 자 방금 말씀드렸던 레베이터 레비 수피리어리스 머슬의 오리진이 어디라고 그랬죠? 예, 인프라 오비탈 포라면 바로 위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오비탈 헤드가 레베이터 레비 수피리어리스 머슬이 되겠고, 자이고마틱 헤드가 자이고마티쿠스 마이너 머슬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쿼드라투스 레비 수피리오리스 머슬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개별적인 단독 머슬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림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나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입꼬리 올림근 레베이터 앵귤리 오리스 머슬 구각거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꼬리 올림근은 윗 입술 올림근 레베이터 레비 수피리오리스 머슬, 자 여기에서도 II인데 U 음라우트로 돼 있죠, 그죠? 그거를 II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밑에 위치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밑이라고 하는 것은 딥하게 위치한다라는 뜻입니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위 입술 올림근을 제거해야지 입꼬리 올림근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바로 딱 밑에 있는 건 아니고 약간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렇다는 거고요. 둥근 근육이다. 입꼬리 올림근 근육은 인프라 오비탈 포라멘 바로 아래에 있는 송곳니 캐니너스 포사에서 오리진해서 바깥쪽으로 내려가서 앵글 오브 마우스에 닿았다. 자, 앵귤리 오리스니까 당연히 인설션이 입술의 앵글 구각에 위치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큰 광대근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이나 디프레스 앵귤리 오리스 머슬 혹은 올비큘라리스 오리스 머슬과 섞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용은 입꼬리 올림근이니까 구각을 위로 올리고 안쪽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맥은 페이셜 아트리의 수피리어 레이벨 아트리가 분포하고 신경은 페이셜 러브의 버컬 브랜치가 분포를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실 때는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요 근육인데요. 입꼬리 쪽, 여기가 입꼬리라고 할 때 여기 레베이터 레비 수피리오리스 머슬의 아래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고각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요 머슬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 캐니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캐니누스 머슬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캐나인 퍼스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캐니누스 머슬이라고도 가끔 마이너 머슬을 들어갑니다. 작은 광대근은 자이고마틱 본의 바깥면에서 일어나서 비스듬히 아래쪽 전 외측으로 앞 아래쪽이니까 아래쪽이니까 전 외측이라기보다는 전 하측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전 하측으로 달려서 큰 광대근의 앞쪽에서 입꼬리 앵글 오브 마우스 가까이 윗입술 상순에 닿는다. 역시 입꼬리에 닿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자이고마틱 헤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다시피 이 부분이 조금 적게 나와 있지만 적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이 그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작용은 작은 광대근은 주로 윗입술 상순을 위로 들어 올리는 근육이고 앵글 오브 마우스를 들어 올리기도 하며 알라퀴나지 그리고 레베이터 레비 수피리오리스 머슬 및 레베이터 앵귤리 오리스와 함께 작용해서 얼굴의 코 입술고랑 네조레비알 그루브, 비순구죠. 비순구를 더욱 깊게 해서 디스데인, 경멸의 표정을 짓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큰 광대근 더 레터럴 쪽에 나와 있고 더 광대뼈 쪽으로 더 뒤로 갑니다. 큰 광대근은 자이고마틱 본의 바깥면에서 일어나, 자 바깥면에서 일어났죠. 여기에서 일어나고 여기에서도 보면 바깥면에서 일어나서 앞쪽이 아니라 더 바깥쪽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전 하방으로 비스듬히 내려가서 앵글 오브 마우스의 피부와 점막에 닿고 일부는 올비큘라리스 오리스 머슬, 레베이터 앵귤리 오리스 머슬 및 디프레스 앵귤리 머슬과 섞인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머슬의 이름을 그냥 자이고마티쿠스 머슬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이고마티쿠스 마이너 머슬이 쿼드라투스 레비 수피리오리스 머슬의 자이고마틱 헤드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에는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랑 자이고마티쿠스 마이너로 구분을 합니다. 작용은 입꼬리를 뒤 위쪽으로 당겨서 미소 짓는 표정, 실제로 웃는 표정, 썩소가 아닌 웃는 표정을 지을 때 큰 광대근이 작용을 한다. 동맥은 페이셜 아트리의 수피리어 레비얼 아트리, 신경은 페이셜 너브의 자이고마틱 브랜치입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입꼬리 당김근 리조리우스 머슬. 속은, 이 소라는 것이 웃을 소자입니다. 그래서 입꼬리 당김근은 삼각형이며 마세터 머슬의 위로 가는 귀밑색 근막, 귀밑샘은 파로티드 글랜드 3대 타액선 중에 하나이죠. 귀밑샘 근막 파로티드에서 일어나서 볼의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넓은 목근, 자, 넓은 목근은 플라티즈마 머슬이라고 해서 피부에 있는 슈퍼피셜한 넥 머슬이죠. 이 표면에서 입꼬리 구각의 피부로 닿는다. 입꼬리 당긴근은 변이가 심해.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입꼬리 당긴근은 없는 사람도 있고요. 있다고 해도 그 위치가 많이 변하고 굉장히 작은 근육입니다. 심해 때로는 없거나 다른 근육에 중복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리조리우스 머슬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주행 방향이 너무 전하방으로 나와 있는데 오히려 여기 이제 그레이 어나토미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벅시네이터 머슬, 볼을 만드는 근육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시작은 마세터의 페시아 쪽이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로티드, 마세테릭 파로티데오 마세토릭 페시아라고 하는 파로티드 글랜드 위에 있는 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용을 보시면 입꼬리 당긴 거는 입꼬리 앵그론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당겨서 볼에 우묵하게 보조개를 만든다. 보조개, 소압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이 보조개를 만드는 근육은 리조리우스 머슬이 아니라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라는 설이 더 우세합니다. 다만 아직 이 책을 보고 배우시기 때문에 시험에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신다고 하면 리조리우스 머슬을 답으로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꼬리 내린근 디프레스 앵귤리 오리스 머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꼬리 내린근은 평평한 삼각형의 근육이고 아래 입술 내린근 디프레스 레비, 여기도 음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II입니다. 인페리오리스 머슬, 하순 하체근의 아래에 위치한다. 이때 말하는 아래는 슈퍼피셜 딥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아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서서 봤을 때 수피리어 인피리어로 보면은 인피리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꼬리 내린 거는 송곳니, 작은 어금니 및 첫째 어금니 아래쪽 아래 턱뼈의 빗선 오블리크 라인이죠. 오블리크 라인에서 일어나서 휘어진 방향으로 올라가 앵그로 마우스의 피부에 닿고 일부는 입둘레근 올비클라리스 오리스 머슬에 계속된다. 자, 이 그림에서 보셨을 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요걸로 지금 대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요거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땡기면 입꼬리가 당겨지는 거죠. 예전의 명칭으로 트라이앵귤라리스 머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림에 트라이앵귤라리스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 꼬리 내린 거는 플라티즈마, 광경근, 목에 있는 넓은 목근이죠. 넓은 목근과 연속이 되고 닿는 곳은 인설션이죠. 입둘레근과 입꼬리 당긴근, 리조리우스 머슬과 연속돼서 일부 근섬유는 입꼬리 올림근, 레베이터 앵귤리오리스와 직접 연결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작용은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고 바깥으로 당겨서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맥은 페이셜 아터리의 수피리어 레이벨 아터리가 되겠고 신경은 페이셜 너브의 맨디블라 마지널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아랫입술 내린 근 디프레스 레비 인페리오리스 머슬 하순 하체근. 자, 책에 나와 있는 하순 하체라고 하는 단어, 사실은 이게 이제 한자다 보니까 그런데요. 하재근이라고 쓰기도 하고 하체근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아래 입술 내린 근은 작고 얇은 마른 모의 근육으로서 입꼬리 내린 근의 위에 위치하며 상방에 위치하며 송곳니에서 작은 어금니 아래쪽
작은 어금니 아래쪽 아래턱의 빗선 똑같이 오블리크 라인에서 일어나 비스듬히 위 안쪽 상내방으로 달려서 아랫입술의 피부와 근육으로 닿으며 이곳에서 넓은 목근과 근육과 넓은 목근의 근육 섬유와 연결이 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안쪽에 위치해서 여기서 연두색으로 그려보면 이 부분이 되는데요. 역시 이 근육의 옛날에는 쿼드라투스 레이비 인페리오리스 머슬이라고 불렸습니다. 작용은 아랫입술 로워 립을 하순을 아래로 내리는 역할을 하고요. 동맥은 페이셜 아터리의 인피리어 레이비얼 아터리가 되겠고, 신경은 페이셜 너브의 맨디블라 마지널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비큘라리스 오르큘라이 머슬이 되겠습니다. 구륜근. 자, 구륜근은 사실 찾기가 쉽죠. 왼쪽 그림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잘 보이도록 파란색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구륜근이 되겠습니다. 안륜근과는 달리 하나가 있겠죠, 그죠? 입술 주위를 반지 모양으로 싸고 있고, 올비큘라리스 오큘라이 와 같이 단순한 조인근은 아니고 입 주위를 반지 모양으로 둘러싸며 입 주위에 많은 근육 섬유가 모여서 형성되는 입의 조인근 오럴 스핑터 머슬이 되겠습니다. 입 둘레근은 자체 근육도 있지만 대부분은 바깥 기원 근육인 입술 주위 근육 섬유들이 계속되어서 이루어집니다. 즉, 입 둘레근은 대부분 레베이터 앵귤리 오리스 머슬이나 디프레스 앵귤리 오리스 머슬 혹은 버시네이터 머슬 등의 근육 섬유가 섞여서 이루어진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체 근육으로서는 앞니 위쪽 위턱뼈와 앞니의 아래쪽 아래턱뼈에서 일어나는 근육들이 있는데, 아래쪽에 나오는 인사이시브스 레이비 수피리오리스 머슬이라든가 인사이시브스 레이비 인피리오리스 머슬이 거기서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섬유는 입술 주위 근육의 근육 섬유가 계속되어서 이루어진다. 입 둘레근은 입술의 피부와 점막으로 닿고요. 입 둘레근의 바깥 기원 근육들과 자체 기원 근육들이 섞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깥 기원 근육을 보시면 바깥 기원 근육은 입꼬리 올림근, 레베이터 앵귤리 오리스, 입꼬리 내림근, 디프레스 앵귤리 오리스, 그리고 벅시네이터 머슬, 기타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하고 레베이터 레비 수피리오리스 머슬, 그리고 디프레스 레비 인피리오리스 머슬도 일부 섞인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자체 근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이시브스 레비 수피리오리스 머슬, 인사이시브스 레비 인페리오리스 머슬, 그리고 네조 레비알리스 머슬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벅스네이터 머슬 협근에서 일어나는 볼근에서 일어나는 근육 섬유의 입술 주위 양상을 보시게 되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근육 섬유가 각각 윗입술과 아랫입술로 바로 달리기도 하지만 가운데 부분의 근육 섬유는 앵글 오브 마우스에서 서로 교차해서 윗부분이 아랫부분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 그림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린다면 버시네이터 머슬 자체가 위에 거는 위에대로 이렇게 주행하기도 하고 밑에 거는 밑에대로 주행하기도 하지만 중간에 고각에서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가기도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입을 다물거나 입술을 앞쪽으로 내미는 작용을 하고요. 음식물을 씹을 때 오랄 캐비티 음식물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주죠. 밖으로 새는 것을 막아줍니다. 보조적인 역할을, 음식물을 먹거나 하는 것은 삼킨다는 뜻인데요. 먹거나 마실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입술을 치아와 이틀활 알베올라 아치에 닿게 한다. 입술을 알베올라 아치에 닿게 하고, 입 모양을 변형하는 작용, 그리고 휘파람을 불 때, 그리고 강하게 작용하면 휘파람을 부는 모습과 촛불을 끌 때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맥은 페이셜 아터리의 수피리어 레비얼 아터리랑 인피리어 레비얼 아터리가 동시에 분포하고요. 신경은 페이셜 너브의 버컬 브랜치가 분포를 합니다. 볼의 근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에는 벅시네이터 머슬 하나가 있죠. 읽어보면 사각형이고 입 안에 있는 바깥벽을 형성한다. 그리고 윗턱뼈와 아래턱뼈 사이에서 볼의 주된 근육이 되고 입술 주위의 다른 근육보다는 딥하게 위치를 한다. 고 되어 있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다른 근육들, 여러 가지 근육들을 다 자르고 다른 근육들, 여러 가지 근육들을 다 컷하고 나니까 거기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대충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잘라놨더니 여기에 복시네이터 머슬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볼근은 볼 지방체 버컬 팻 패드와
볼 인두막 보코 파린지얼 페시아 협근막으로 덮여 있고 깊은 면은 볼스 앤 버칼 글랜드와 오랄 캐비티 점막에 인접해 있습니다. 볼근의 이는 곳과 닿는 곳, 자 이는 곳은 위턱뼈 맥실라의 큰 어금니 쪽 바깥쪽에 있는 아우터 알베올러 프로세스, 아래턱뼈의 큰 어금니의 바깥쪽 이틀 돌기 아우터 알베올러 프로세스 및 테리고 맨디블라 라페에서 일어나서 그림 3-16을 참조하시면 테리고 맨디블라 라페가 어디 있는지 아시게 되는데, 이 테리고 맨디블라 라페라고 하는 거는 뒤에 나오는 상인두 수축근에 해당되는 수피리어 파린지얼 컨스트릭터 머슬과 서로 연결이 되는 일종의 봉선이라고 하면 재봉선, 이렇게 그 서로 두 개의 머슬들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에서 인다, 거기 출발을 한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보코파린지알 페시아 뒤쪽에 있는 테리고 맨디블라 라페가 이거죠. 테리고 맨디블라 라페에서, 그리고 맥실라의 맥실라에 있는 아우터 알베올러 프로세스, 맨디블의 아우터 알베올러 프로세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주행을 한다라는 거죠. 앞쪽으로 주행을 해서 입꼬리 쪽으로 달려서 입꼬리에 있는 볼근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섬유가 각각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로 달려서 이제 이게 아까 앞에서 그림을 그려서 올비클라리스 오리스에서 그렸던 것처럼 익스터널 이게 직진해서 서로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가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볼근의 근육 섬유는 올비클라리스 오리스의 깊은 층을 이루게 되고요. 입술의 점막에 닿고 일부는 피부로 닿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볼을 압박하고 앵그로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당겨서 입술이 치아에 접촉되게 하고 볼을 압박시켜서 음식물을 치아 교환면 쪽으로 보내 씹기를 돕는다. 버칼 베스티뷸 쪽으로 구강 전정인데요. 버칼 베스티뷸에 있는 음식을 다시 올려서 오클루잘 테이블 치아의 위쪽에 올려가지고 저작해서 식사가 되도록 합니다. 그 외에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빨대를 빨 때 세게 빨면 볼근이 쏙 들어가는데, 그때 빨거나 젖을 빨 때 관여한다. 그리고 일명 트럼펫터라고도 해서 나팔을 불 때나 공기를 강하게 내뿜을 때에도 쓰입니다. 그 외 근전도 검사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픽 어널리시스에 의하면 올비클라리스 오리스와 함께 볼을 압박하는 것으로 나오고, 음식물을 씹을 때 볼과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축적되지 않도록 한다. 위에 있는 3번이랑 거의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얼굴의 표정을 짓게 하는 근육과 보조개를 형성하는 근육으로 해서 웃거나 기쁠 때 밝은 표정을 짓는 근육은 입꼬리를 뒤 위쪽으로 당기는 큰 광대근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나 자이고마티쿠스 마이너 혹은 레베이터 앵귤리 오리스가 되는 거고요. 슬픈 표정을 짓는 거는 디프레스 앵귤리 오리스, 그리고 리조리오스 머슬은 보조개를 만든다. 그러나 보조개는 만들 수 있지만 웃음은 못 짓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조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의 역할이라고 그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나오는 테리고 맨디블라 라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날개 아래턱 솔기는 볼근의 일부가 일어나는 곳이고요. 앞쪽의 벌근 버시네이터 머슬과 뒤쪽의 상인두 수축근을 연결하는 결합 조직성의 A4 뉴로시스입니다. 날개 아래턱 솔기는 날개뼈의 날개 갈고리 테리고이드 헤뮬러스와 아래턱의 목불근은 마일로 하요이드 라인의 뒤끝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적 의의는 입을 벌렸을 때 제3대구치 하악 제3대구치 맨디블라 서드 몰라의 윗부분에 주름을 짓게 하고, 일명 날개 아래턱 주름 테리고 맨디블라 폴드라고 해서, 이 주름은 아래 이틀신경, 하추신경 전달 나치 또는 턱뼈 구멍 하악공 마치 맨디블라 포라멘에 하는 그 하악공 전달 마치 때 참고하는 부위가 됩니다. 네, 이것은 마취를 배우실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벅시네이터 머슬이 총이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 사실상 총이치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컴플리트 덴처라고 해서 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만들어주는 보철물이 되겠죠. 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고정을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이런 그 리무버블 프로스테시스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리텐션
리텐션과 서포트와 스테빌리티 세 가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총이치의 경우에는 리텐션을 얻는 양식이 어떤 치아의 고리 같은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접촉해서 발생하는 코히전 같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접촉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얹혀져만 있는 거인데, 이런 그 총이치의 스테빌리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조직이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면 총이치가 쉽게 말하면 탈락하게 됩니다. 탈락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벅시네이터 머슬 같은 경우 어떻게 총이치에 영향을 주는가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을 그림을 잠깐 그려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 코로날 섹션을 했을 때 맨디블의 한쪽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것은 사람을 정면으로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여기에 눈이 있고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부분을 잘라 가지고 중간에 보게 되면 맨디블의 중간 부위 정도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여기에 맨디블의 이제 여기 알베올라 프로세스가 이제 그 치아가 발거되고 나서 치아가 빠져 있는 상태이죠. 치아가 빠져 있는 상태가 되고,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위를 이렇게 이쪽이 안쪽 텅이 있는 자리고요. 이쪽이 바깥쪽 버칼 베스티뷴이 있는 자리입니다. 버칼 베스티뷴의 바깥쪽에 여기에 위치하는 근육이 벅시네이터입니다. 벅시네이터 머슬이 되겠고요. 이거는 맨디블의 아래쪽에 여기에 후방부이기 때문에 색의 그림 서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맨디블라 글랜드라고 해서 아카선이라고 부르는 3대 타액선 중에 하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구강저죠. 여러분들이 그 맨디블을 생각했을 때 아래턱의 아래쪽에 여기를 막고 있는 것은 뼈가 아니고 연조직입니다. 거기를 플로우 오브 마우스라고 부르고, 플로우 오브 마우스, 우리나라 말로는 구강의 바닥, 구강저죠, 그죠? 구강저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실제로는 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조직으로만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총이치 시간에 배우는 틀니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틀니는 이 위에 이런 식으로 보통 핑크색 레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위에 안착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것을 틀니의 플레인지라고 그럽니다. 플레인지라고 그러고, 이 위에 틀니의 치아, 도치, 인공치아, 색깔이 노란색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연두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도치라고 불리는 인공치아가 올라가게 되죠. 사실 틀니에서 하악 틀니는 굉장히 어려운, 하악 틀니를 잘 만들어주기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상악 틀니에 비해서, 왜냐하면 접촉하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텅이 있기 때문에 U자 형태의 쉐입으로 하악 틀니가 만들어지게 되죠. 보통 상악은 팔레이트라고 하는 구개 전체를 덮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충분한 유지와 지지 그리고 안정을 얻을 수 있지만, 하악의 경우에는 이 틀니가 얹혀지는 부분, 틀니의 베이스가 얹혀지는 부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유지, 지지, 안정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넓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최대한의 넓이를 확보할 때 그게 어떤 무법을 한 조직 위에 있게 되면, 그 무법을 한 조직의 움직임이 세면 틀니가 탈락하게 되고, 그 움직임이 약하다고 하면 그 무법을 한 조직의 얼서라고 해서 얼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입 안에 있는 입이 헌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안 일어나도록 잘 해줘야 돼서 이렇게 구강 내의 움직임을 재현해서 임프레션 본을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좀 길었지만 벅시네이터 머슬 같은 경우에 여기를 지나게 되죠. 여기를 지나게 되기 때문에 이 벅시네이터 머슬이 특정하게 이렇게
그 수축을 하게 되면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이 옆에서 모습으로 보셨을 때는 여기가 오리진이고 이쪽이 인설션이니까 화살표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실제로 수축할 때는 이게 뒤로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길이가 짧아지는 건데 여러분 팔에 있는 이두박근 아시죠? 알통이라고 보통 불리는 거. 알통을 해갖고 수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수축을 하면 길이가 짧아지면서 아래쪽 팔이 위팔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당겨져 오기도 하지만 알통 자체가 알통 이 근육 이두박근 바이셉스가 두꺼워지고 뚱뚱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벅시네이터 머슬이 수축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여기서 앞에서 볼 때는 여러분 보시는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짧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짧아지는 게 영향을 준다기보다 얘가 뚱뚱해집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보다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뚱뚱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버칼 플랜지 쪽에 영향을 줘서 이 틀니가 들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여기가 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길이를 연장할 때 버시네이터 머슬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할 때는 이 버시네이터 머슬이 덴처 플랜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이 외에 바깥쪽에 있는 마세터 머슬이 너무 수축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문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뭐 템포럴 머슬이라든가 여하튼 벅시네이터 머슬 자체가 좀 슈퍼피셜보다는 딥에 위치한 머슬로서 덴처의 바깥쪽 플랜지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실제로 이 근육 말고 책에 나와 있는 근육 중에 안쪽에 나와 있는 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마일로 하요이드 머슬이 있는데요. 이 마일로 하요이드 머슬 같은 경우에 덴처의 링구얼 플랜지의 연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머슬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고요. 여기에서는 따라서 책에 나와 있는 덴처 플랜지의 바깥쪽 버칼 플랜지 이쪽이죠. 이제 책에서는 옆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위에 이제 치아가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략 이 부위에서 뚱뚱해져서 버칼 플랜지의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림 3-19에 설명해 보면 하악 대구치 부위의 인상 체득 시 벅시네이터 머슬을 압박하면 하악의 협축 공간 로어 버칼 덴처 스페이스를 정상보다 연장하여 인상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의치에 영향을 주어 탈락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